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마늘종으로 종자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종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종자용 종 채취는 아무 종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마늘이 남도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인데 종이 한 3번쯤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종은 종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종들은 종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 녹두알 정도 그 이하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종 씨앗을 종으로 종자를 하게 되면은 첫에 너무 작은 그 종 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 통마늘이 종을 종자를 심게 되면 통마늘이 나오는데 이 통마늘이 작습니다. 이 나오는 통마늘로 씨앗을 해야 되는데 이 통마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마늘을 심어서 수확하는 마늘도 작을 수가 있습니다. 종자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수확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종을 채취할 때 종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적어도 메주콩만 정도 크기의 알이 들어있는 종만 선별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지금 여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 있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본 결과 종 씨앗이 몇 개 안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종 씨앗은 보시는 대로 메주콩 알만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것만 종을 이렇게 따서 놔두면은 지금은 아직 종이 덜 자랐습니다. 마늘 캐기 일주일 전에, 지금 이 마늘은 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마늘을 캐려면 아직도 한 10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 씨앗을 하기 위해서는 마늘 캐기 직전까지 이 종 속에서 씨앗이 크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늘 캐기 직전에 이 종만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종 씨앗 적당한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종 씨앗 적당한 크기고요. 제가 지금 종을 다 잘랐는데 이게 2개를 지금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잘랐고요. 다 잘랐죠. 종 씨앗 후보로 지금 남겨둔 겁니다. 이거 이렇듯 처음부터 종 씨앗을 할 만한 거는, 이거는 지금 종 씨앗 후보가 아니고 늦게 놨습니다. 이것도 늦게 놨고요. 이렇게 처음에 종 씨앗 자를 때 처음에는 원래 안 납니다. 이게 안 나는데 간혹 이렇게 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놔둬야 됩니다. 3회째, 그러니까 두 번째 종을 자르고 3번째 지금 종 자를 때 되면은 종 씨앗 후보가 많아집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늦게 나는 종이 종 씨앗용으로 적합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씨앗용으로 적합합니다. 이것도 지금 적합하고요. 몇 개 안 들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이거는 적합합니다. 이렇게 종 씨앗을, 이것도 지금 적합합니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벌써 이건. 그런데 지금 아직도 종이 덜 나가지고 또 앞으로 종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장 늦게 나온 종이 종 속에 씨앗이 몇 개 안 들었습니다. 뭐 2~3개 정도 들어가지고 종 씨앗 자체가 알이 크기 때문에 이 종 큰 알을 심게 되면은 쪽 자체도 큰
이것도 지금 큰 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큰 거 들어있고요. 요거는 지금 큰 게 안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쫑 씨앗을 채취해야 합니다. 여기도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여기 후보 있고 여기도 후보 있고요. 이것도 지금 쫑 씨앗 후보입니다. 이거는 후보가 안 되고요. 이것도 후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쫑을 자를 때 씨앗이 될 만한 후보를 남겨두고 잘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전부 종자 후보 탈락입니다. 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 버리고. 네. 아, 요거는 진짜 우수한 종자입니다. 쫑 종자. 참고로 제가 남도 마늘하고 스페인산 마늘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도 마늘은 마늘 이 알이 이렇게 녹색에 가깝습니다. 녹색. 그런데 남도 마늘은 저장성이 좋고 또 마늘 쪽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남도 마늘인데요. 쫑 뽑다가 지금 이거 뽑힌 겁니다. 스페인산은 마늘이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지금 이게 스페인산인데요. 이게 스페인산 쫑이고요. 스페인산 쫑은 전부 지금 붉은색을 띠고 있죠. 쫑을 구입하실 때, 장아쫑 쫑을 구입하실 때 스페인산으로 구입하실 건가 아니면은 남도 마늘로 구입하실 건가,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산 하나 캐보겠습니다. 스페인산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스페인산은 마늘 쪽수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한 줄이 있고요, 속에가 또 한 줄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마늘은 알이 작기 때문에 까기가 성가십니다. 그래서 스페인산은 보통 양념용으로 잘 구입을 하지 않고 스페인산 주 용도가 장아찌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아찌용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마늘이 꼭 두 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아찌용 마늘을 먹어보면은 스페인산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산에 최적화된 마늘이 장아찌에 최적화된 마늘이 스페인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스페인산도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양념 마늘로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래에 지금 작년에 마늘값이 대폭락을 했는데 마늘값 폭락의 원인은 스페인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늘은 지금 마늘이 심는 거는 기계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마늘 심는 기계가 이미 나와 있었지만은 사람 손으로 마늘을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을 눕혀서 심거나 마늘을 거꾸로 심게 되면은 그게 마늘이 뿌리가 나와가지고 바로 서고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거꾸로 심게 되면은 이게 뿌리가 공중을 향해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땅속으로 내려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늘은 기계로 심으면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게 마늘을 기계로 사람 손처럼 심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늘을 대규모로 사람 손으로 심는 것처럼 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대폭 절약이 되니까 마늘을 몇만 평씩 대규모로 재배하게 되면서 마늘 농사는 이제 대농도 그렇고 저 같은 소농도 그렇고, 저는 400평만 지금 심었습니다. 400평. 소농도 그렇고 마늘 농사의 수익성이 극히 악화됐습니다. 올해 지금 마늘 산지 폐기한다고 합니다. 산지 폐기한다는 말은 마늘을 그냥 캐지 않고 갈아 엎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갈아 엎으면 안 갈아 엎으니까 애초기로 마늘을 쓱 비고 그 다음에 비닐을 벗기거나 아니면 비닐 안 벗기고 그냥 트랙터로 밭을 갈아 엎습니다. 마늘 농사 짓는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산지 폐기해야죠.
저는 400평만 심었기 때문에 산지 폐기는 안 하고, 산지 폐기 신청도 안 할 생각이고, 저하고 형제들 먹고 남으면은 일부 직거래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늘 농사를 대규모로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마늘 종자를 작업하기 때문에 종자값이 첫째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종자를 사서 대규모로 심었다가 마늘값 폭락하면은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농사를 계획하신 분들은 종자부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종자 작업 첫째 요건은 저처럼 이렇게 밭에 와가지고, 이거 남도 마늘인데 이런 쫑 종자 후보를 골라가지고 종자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늘값이 싸지더라도 적어도 종자값은 안 들어가니까, 마늘종을 드실 분들은 남도 마늘이 종으로서는 가장 부드럽고 길게 뽑히며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쫑 직거래를 하실 분들은 남도 마늘을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도 마늘은 남해안에서 심는데, 남해안에서 심는 마늘은 난지형 마늘이라고 합니다. 난지형, 따뜻할 난자, 난지형 마늘인데, 마늘을 심고 나서 비닐을 씌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마늘을 심을 때 비닐을 안 씌우고 밭에다 마늘을 심고 나서 투명 비닐을 마늘 두둑에다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난지형 마늘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늘이 이게 전부 싹이 트면은 비닐 위로 꺼내줍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논에서 이모작으로 마늘을 할 때 벼를 베고 나서 마늘을 심게 되면은 마늘이 늦게 됩니다. 마늘이 늦으면 한 달 늦은 만큼 마늘이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광합성 시간이 그만큼 적습니다. 양분 흡수하는 시간도 적고요.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비닐, 구멍이 안 뚫린 투명 비닐을 마늘 심고 위에다 바로, 난지형 마늘 심고 위에다 바로 이 비닐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늘이 비닐 속에 있으니까 보온이 돼 가지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마늘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비닐을 완전히 벗기거나 3월 초에 비닐을 완전히 벗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닐을 벗기게 되면은 땅이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마늘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비닐을 완전히 안 벗기고 마늘을 손으로 일일이 꺼내줍니다.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손으로 마늘을 다 꺼내줍니다. 이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투명 비닐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검은 비닐을, 구멍이 뚫어진 비닐을 먼저 노타를 치고 밭에다 씌우고 나서 마늘을 심게 됩니다. 여기 남해안에서는 다 이 방식입니다. 거의 다 밭마늘은 다 지금 노타를 치고 마늘 두둑 만들고 비닐 씌우고 그 다음에 마늘 심는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한지형 마늘이라고 해가지고, 한지, 찰 한자, 추울 한자죠. 경기도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마늘이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뚫린 비닐을 먼저 씌우고 마늘을 심고 나서 이 구멍 뚫린 비닐 위에다 다시 투명 비닐을 한 번 더 씌웁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마늘이 얼어 죽지 않게 되죠. 비닐을 이중으로 씌우게 됩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을 씌우려면은 굉장히 성가시죠. 그래서 이 난지형을 원래는 남해안에서 심었는데, 난지형 이 마늘을 남도 마늘 대서종이라고 합니다. 대서종. 큰 대자 마늘 서자가 같습니다. 큰 대자 마늘 서자. 대서종인데 큰 마늘이란 거죠. 정말로 큽니다. 이 남도 마늘하고 의성 육종 마늘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스페인산하고도 크기가 같고요. 제가 이 마늘, 우리나라에 재배하는 마늘 종류를 다 심었습니다. 실험정신이 강해서요. 돈도 안 되는데 괜히 헛고생했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차에서요. 그렇게 남도 마늘은 원래
그러니까 여기 남도 마늘은 난지형이기 때문에 중부 이북에 심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는데, 중부 이북에서도 마늘을 심고 그 위에다가 투명 비닐을 한 번 더 씌워주면은 충분히 남도 마늘을 중부 이북에서 심습니다. 제가 마늘 종자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분한테 팔아가지고 부천에 있는 분이 남도 마늘을 심어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늘종을 재배해서 한번 판매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남도 마늘을 선택하시기를 보내드립니다. 마늘종도 길고 잘 뽑히고 맛도 좋고, 저는 딱 400평을 심었습니다. 400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밭이 4마디기, 4마디기, 1마디기 100평, 4마디기 밭에 심었는데, 이 4마디기 밭을 저 혼자 마늘을 심고 또 밭도 메고 밭이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마늘밭 없습니다. 정말 밭이 엉망이죠. 마늘밭 낼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하느라고 마늘밭 안 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늘 이렇게 400평만 심으면은 혼자서 충분히 혼자 심고 혼자 밥 메고 혼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비닐도 씌우고요. 뭐 부부가 둘이 한다면 한 600평이나 800평에도 충분히 이 마늘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늘값이 농촌에서 아무리 똥값이 돼도 도시 소비자가 사서 드시는 가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쌀 수가 없죠. 왜 쌀 수가 없는가 하면요, 마늘을 아무리 싸도 중간상이 밭대기로 사가도 중간상이 사람을 데려와서 마늘을 캐게 됩니다. 사람은 마늘을 캐서 또 사람을 사서 마늘을 자르게 됩니다. 마늘을 자르면 끝이 아닙니다. 잘라서 망에 담아가지고 도시로 가게 됩니다. 차에 싣고, 화물차에 싣고. 그러면은 마늘 캔 싹, 마늘 자른 싹, 자르고 포장한 품싹, 그 다음에 화물차가 싣고 간 싹, 그 다음에 공판장에서 출하 경비, 그 다음에 공판장에서 떼다가 동네에서 파는 상인, 그 다음에 가정에서 또 사먹는 가격,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마늘이 아무리 싸도, 촌에서 마늘을 갈아엎어도 도시 소비자분들은 절대 마늘이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한다면은 한 800평 정도를 마늘을 재배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뭐 다른 사람 손 하나도 안 빌리고 파종에서 수확 판매까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농에서 이런 마늘 재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쫑을 먼저 채취해 가지고, 쫑 채취해서 마늘을 한 50평만 심어가지고, 종자 사서 50평 심어가지고 쫑 채취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쫑 후보자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내가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면적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 종자 값이 절약되고 수익성이 훨씬 나아지죠. 이것도 지금 쫑 후보입니다. 이것도 쫑 후보. 쫑 자르러 와가지고 쫑은 안 자르고 뭔 연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쫑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후보입니다. 관리기 없어도 경운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경운기로 로타리 치고 부부 둘이 손으로 비닐 씌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둘이서 해가지고 800평 그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거래를 한다 하지만은 직거래를 팔리는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해봐서 아는데 일정 그 수량 이상은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에 스토어팜이라고 있습니다. 스토어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하면은 이게 품질이 보증되고 가격이 맞으면은 판매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안 해봤는데, 스토어팜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판매자 등록을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인데 이거 좀 귀찮죠. 뭐 사업자 등록 하니까 저도 해봤는데 사업자 등록만 하고 바로 폐업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그 분기별로 무슨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근데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거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는 사업자 등록은 바로 그 폐업하고, 또 이게 그냥 인터넷 직거래를 하더라도 그 제가 지금 확실한 그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80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 이하로는 가는 저 인터넷 직거래를 하더라도 그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물론 면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면은 판매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제가 블로그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니까 안 팔립니다. 다음은 접속자 주소가 적어가지고 제 블로그가 5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농산물을 구입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간혹 농산물 구입한다고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안 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한 20년 차 했는데 참 계산하죠. 네이버 블로그를 했으면 아는데 네이버 블로그 안 한 게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도 개설하시고 농산물 직거래도 하시면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인생 이마을 농촌에서 한번 보내보고 싶은 분들은 그걸 실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귀농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전 세대 자식들까지 다 이제 자식 독립해가지고 세대 분리해보면 상관없고, 세대주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귀농을 하게 되면은 주택 그 개량비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비도 지원받고 뭐 귀농해도 됩니다. 그러나 귀농이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 저처럼 저는 재미로 농사 짓습니다. 사실은 돈도 안 되고 혼자 농사 짓다 보니까 돈이 안 되네요. 욕심을 안 부리다 보니까 뭐 농사 지어도 뭐 남들은 빚이 있는데 저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뭐 농사 못 지면 내년에 짓지 하고 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갖다 보니까 또 제가 좀 건강합니다. 병원에 다니지도 않고 뭐 약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미있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밭에 이렇게 풀이 있으면요, 지금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이 이렇게 많은데 밭에 이렇게 풀이 많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욕합니다. 바람 메고 자빠져서 낮잠 잔다고요. 뭐 제가 누가 뭐 욕을 하든 말든 흉을 보든 말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죠. 그런데 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욕을 하는 이유가, 게으르다고 욕한 게 아니고 이 풀씨가 바람이 불면은 옆 밭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밭에서 아무리 이렇게 깨끗이 밭을 매도 다 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 밭에서 풀씨가 날아가가지고 그 밭에서 풀이 나게 됩니다. 진짜 저도 밭은 열심히 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밭 열심히 맨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튜브를 본격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머리 굴리다가 밥 매는 시간을 지금 놓쳤습니다. 밭은 이렇게 풀이 많게 되면은 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풀 뿌리가 조금만 살아있으면은 다시 이게 풀이 납니다. 그래서 밭에 풀이 보인다 하면 바로 즉시 매야 됩니다. 작았을 때요. 이게 지금 깔깔이 풀인데 종자가 뭐 수천 개가 열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떨어져도 매년에 또 나는데 수백 개가 떨어지니까 대부분 이 비닐 밑에 이렇게 검은 비닐을 씌게 되면은 이 비닐 밑에 가리면은 풀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이게 들썩들썩한데요. 이게 이렇게 들썩들썩하면 여기서 풀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썩들썩 못하게 여기다 흙을 덮어줍니다. 비닐에다 흙을 덮어주면은 풀이 훨씬 적게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홍산 마늘인데, 홍산 마늘은 풀을 덮어주라 해서, 흙을 덮어주라 해서 흙을 덮어줬는데 풀이 거의 안 납니다. 거의 못 났죠. 그래서 이게 관리기가 있으면은, 관리기로 이렇게, 관리기 구골기라고 있습니다. 구골기라고 해가지고 이 고랑으로 지나가면서 구골기로 한번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고랑이 파여가지고 이 흙을 다 덮어주게 됩니다. 양쪽으로. 그러면은 풀이 훨씬 덜 나는데, 이렇게 비닐을 이 위에다 흙을 덮어놓으면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닐을 벗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흙을 안 덮으면은 지나가면서 비닐을 잡고 당기면은 비닐이 쫙 벗겨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거를 흙을 털어가면서 하나씩 비닐을 벗겨야 됩니다. 그런데 밥 매는 것보다 흙 털면서 비닐 벗기는 게 쉬우니까 저는 내년에 이제 저도 흙을 덮으려고 합니다. 마늘 농사를 시작하려면은 쫑 종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쫑 종자를 심어가지고 나온 통마늘 종자나 아니면 그 마늘이 한 3쪽 4쪽 되는 그 종자를 사려고 하면은 마늘 비쌉니다. 이 종자 가격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한 50평 정도만, 한 30평도 충분하겠습니다. 30평 40평 정도만 심어가지고 쫑을 키워가지고 쫑 종자를 먼저 확보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식, 이 방식이 종잣값을 아끼고 경비를 줄이는 비용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돈이 나올 곳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사를 4,800평을 짓습니다. 논이 4,000평, 밭이 800평, 4,800평을 농사를 짓는데,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사람을 사지 않습니다. 저 혼자 다 합니다. 이게 벼농사도 혼자 다 하고 사람 일체 안 쓰는데, 그 사람 쓰는 것은 모 심을 때 이제 제가 이항기가 없으니까 이항기 부를 때 하고, 그 트랙터 부를 때 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로 논을 갈아야 하니까요. 경운기로는 논 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탈고 갈 때 이제 콤바인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뭐 비료값도 있고 농약값도 있고요, 비닐값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은 5,000평, 그러니까 4,800평이니까 넓게 잡아서 5,000평인데 5,000평 농사를 지으면은 1년에 얼마나 벌까요? 한 달에 100만원 수입이 안 됩니다. 경비 다 제하고 나면은, 경비 포함해도 한 달에 100만원 수입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기농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쫑을 지금 다, 이게 코끼리 마늘 쫑을 지금 없애버려야 하는데, 안 없애고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 마늘이 화초냐 아니면은 마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늘과 이 화초 중에 알리움이라고 있습니다. 알리움, 동그랗게 빨갛게 피는, 봄에 피는 꽃이 있죠. 털공처럼 피는 꽃이요. 그 털공처럼 은 아니지만 이 코끼리 마늘도 그 비슷하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꽃을 한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쫑을 안 치고 쫑을 놔두고 있습니다. 쫑을 안 자르면은 이게 마늘 속에 이 뿌리에 있는 알이 작아지는데, 이 알 작아진 걸 감수하고 이 쫑꽃을 한번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쫑을 안 자르고 이렇게 꽃 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늘 쫑이 얼마나 두꺼운가 한번 보시죠. 이게 제 손가락입니다. 제 손이 굉장히 큰데, 이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도 될 정도로 쫑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마늘 쫑은
제가 먹어보니까 독합니다. 독해가지고 이거를 삶아서 먹으면, 데쳐가지고 먹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생으로 먹기에는 너무 독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쫑을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께 쫑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남도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이고, 남도 마늘은 크죠? 딱 봐도 큽니다. 근데 이게 남도 마늘 옆에 지금 작은 마늘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늘이 바로 쫑 씨앗을 받아가지고 뿌린 1년차입니다. 이게 마늘을 캐보면은 이게 쫑이 달린 것도 있고 쫑이 안 달린 것도 있습니다. 쫑이 안 달린 마늘은, 이게 쫑이 지금 안 달렸습니다. 이거는 쫑이 안 달린 마늘은 캐보면은 통마늘이라고 해서, 마늘이, 이게 마늘 알, 이게 지금 물로 씻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늘이 쪽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한쪽 마늘입니다. 한쪽 마늘. 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늘을 통마늘이라고 합니다. 통마늘, 한 통으로 되어 있다 해서 통마늘이라 되는데, 작년에 이 쫑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게 뿌린 마늘입니다. 이게 마늘 종자가 엄청 크죠. 이게 크니까 이 마늘을 심게 되면은 내년에 아주 큰 마늘이 됩니다. 쫑을 종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쫑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쫑을 심게 되면서 나온 종자에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쫑을 심게 되면은 마늘 쪽이 뭐 10쪽 뭐 9쪽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마늘 쪽수가 작게 됩니다. 처음에 한 4쪽, 3쪽, 4쪽도 나오는데, 6쪽 마늘, 그러니까 의성 6쪽이 아니라도 남도 마늘도 이게 6쪽 마늘이 나옵니다. 5쪽, 6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남도 마늘 심어가지고 5쪽, 6쪽을 원한다면은 꼭 이 쫑 씨앗을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쫑 씨앗을 심는 데는 한 구멍에 하나씩 심을 필요 없이, 여기는 3개 넣었고요. 여기는 3개. 더 많이 넣었는데 없나? 여기는 지금 4개를 심었습니다. 한 구멍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심어도 됩니다. 작년에 이 쫑 지금 메타수로는 한 5m, 6m, 한 7m 되나요?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부엌에서 쓰는, 주방에서 쓰는 물바가지 있죠. 물바가지 큰 거, 그 손잡이 안 달린 물바가지요. 그 큰 물바가지로 하나를 받아가지고 여기 심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개, 4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한 메타가 7m 되나요? 3개씩 잡게 되면은 20m, 37, 20m, 한 20m를 지금 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20m를 이 쫑종자를 심어가지고 내년에 마늘이 나오게 되면은 내후년에는 아주 많은 양을 심게 됩니다. 아주 우수한 종자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마늘, 이 품종이 우수한 종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쫑종자를 심었는데도 이렇게 쫑이 또 나왔습니다. 쫑을 심었는데, 쫑종자를. 그러면은 이 아래가 통마늘이 아니고 마늘이 여러 개로 지금, 몇 개로 지금 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쫑이 나온 게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쫑을 다시 분리해 가지고, 쪽을 분리해서 심게 되면은 한 50m 이상을 지금 심을 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종자를 돈 주고 사려면은 비싼데, 종자값을 그만큼 절약한 거죠. 어디 카페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쫑을 심어가지고, 쫑 종자를 심어가지고 이 통마늘, 어디 갔나, 이 통마늘을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수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캐나다에서도 이 쫑 종자를 이게 수입해 간다고 합니다.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쫑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무병 종자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품질이고 농약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외국에 수출한다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